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즉각 탄핵! 즉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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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체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화면이 딱 나오는데 약간 좀 긴장감이 좀 필요하다, 전투력이 좀 높아져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두가 구호를 외쳐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도에 계신 분들은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서 계시면은 지금 통행이 막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서 오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앉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통행로만 확보하시고. 통행로에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시민분들이 앞뒤로 계속 이동 중이시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도에 서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식당 건물 앞에 서 계시는 분들도 그 통행로를 확보해 주시고 나머지는 앉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두 줄, 세 줄 지금 멈춰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게 됩니다. 계속 이동하셔야. 헌법재판소에 예, 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대로에 윤석열 탄핵,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시민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탄핵이 가결되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오늘은 반드시 탄핵이 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윤석열 내란 속에 대한 탄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 탄핵 소추안 표결 시간을 약 2분 정도 앞두고 지금 목에 파란색을 두르고 있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인 걸로 보이죠? 예,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답니다. 국민의힘이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할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되면 4시인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자유투표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보니 다시 한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여전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내란 속에 공조하는 국민의힘 정말 반성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내란 수계를 탄핵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을 밝혔었고 개의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국회 본회의장 윤석열 탄핵을 위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윤석열 탄핵, 윤석열 즉각 체포. 예, 우리 국민들의 이 부르짖음, 예, 들리십니까? 이제 표결에 앞서서 윤석열 탄핵에 관한 제안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이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대형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단을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개업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7 밤 사령부는 포고령에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훈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두 비방하는 행위, 국제와 동일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4.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미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합,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공세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의 근거에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 세력 또는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우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 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린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가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기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직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명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자, 함께 희망을 부르며 우리가 만드신 승리를 하겠다는 희망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쌀이 떠서 몸을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나는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간헐 투표안이 개봉됐습니다.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난주에 도망갔던 국힘당 내란 무리들을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쳐넣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전체 따라해 주십시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구호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 즉각 체포! 탄핵! 즉각 체포! 탄핵! 즉각 체포!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추진하는 담화에서 탄핵 심판 수사 헌법적으로 본인의 개헌 발령이 적절했는지를 심판받고 싶다, 판단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판단을 받고 싶다. 판단을 받고 싶다. 최종 투표수 300명. 지금 밖에 모인 시민들이 퇴진을
구호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네. 지금 본회의장 안에 들어있는 취재기자가 안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본회의장 안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취재 기자 이야기, 본회의장 아마 바깥 근처에 있는 거겠죠. 근처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 근처까지, 국회 경내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네, 본회의장 앞에 있는 취재기자까지 들린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불과 30분 정도 지났는데 투표 마무리됐고 개표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빠른 거예요. 1차 투표 때와 달리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 계신 시민들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결과를 아주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저희한테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이나요, 황 의원님? 이게 글쎄요, 지금 의원들 표정을 봐서 저도 종잡을 수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약간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뭐가 표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부를 세는 거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됐을 것 마무리가 같은데, 됐을 것 같고 개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수개표를 예. 했고 개수기를 통해서도 다시 세고 있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드디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파결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예, 윤석열 내란 수계 탄핵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들이 모인 이곳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위대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축제의 장입니다. 우리 국민 위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와우. 파결 204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명이 찬성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의원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바로 우리 국민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와우. 파란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혼이 담긴 파란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만세! 위대한 촛불국민이 만세! 만세! 노래 이어 듣겠습니다. 왜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올 거야 작은 날개 짙은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에 실려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마음속을 좁혀오는 사소한 일을 신경 쓰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모두 잊으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하늘 끝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여린 날개가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줄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올 거야 작은 날개 짙은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변덕 뿌리는 바람을 넘어 이런 느낌을 내게도 전할 수 있을까 이제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지금 이대로 구속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면 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을 받아들여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앞미래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내가 허락받은 시간이란 오래전 기대만 국회 탄핵 행안이 가결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즉각 체포해서 구속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 가결을 받아들여서 윤석열을 탄핵 운영해야 합니다.